무르표님 질문도 볼까요? 만약에 가격이 팍 올라서 100억이 된다면 100억을 보유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같은 거 안 올까요? 이 질문 하셨는데 그거는 정부기관에 한번 민원을 넣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요. 근데 그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M님이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가 돼 있는 거래소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래 내역을 계속 남겨놨다. 그러면은 추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소급 적용하겠다. 법이 없었던 그 시절 것까지 지금 시행되는 법으로 소급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다 추적해갖고 뭐 소득세든 뭐든 간에 뜯어내겠다 하면은 이제 징수하려고 하겠죠, 세금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정부의 징세 방침을 굉장히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부랑 소송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세무조사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때려 맞출 수가 없죠. 정부에 달려있는 거라 모든 게. 온리리프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릎표님 그래서 전 텔방 안 들어갑니다. 이 얘기 하시는데 뭐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조차도 존중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방송국 PD가 먼저 연락 올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동동동님이 얘기하신 대로 암호화폐로 성공한 사람 해갖고 그 힘든 시기, 거품이 꺼졌을 때 힘든 시기조차도 극복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신흥 부자다 이러면서 소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른 소나무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금 소급 적용이요? 우리 그러면은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세금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남겨놨다면 일단 확실한 거는 정부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추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부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려고 들 수도 있고 또는 정부가 징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옛날 일들은 옛날 일로 넘어가자. 지나간 거는 건들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거를 과연 소급 적용할지 안 할지를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냥 우리의 기분 따라 뭐 얘기하는 방법 또는 우리의 육감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전 사례를 보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것과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징수 문제, 소급 적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대충 방향이 잡히겠죠. 더 나가서 판례까지 있다 관련돼서 그러면은 조금 더 가능성 높은 거를 추정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자 볼까요? 세금 소급 적용. 소급 과세 금지. 국세청이거든요. 자, 해설 내용 잠깐만 볼까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법규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달렸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수상황, 특이사항이 아닌 경우는 그 얘기는 즉 바꿔 얘기하면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 완결된 사실은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나온 것처럼 법규불 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원칙을 세법에 반영한 게 바로 과세불 소급의 원칙,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있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죠. 제13조 2항에 돼 있는 거.
역시나 후자에, 그러니까 뒤편에 또 이제 소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보세요. 보면은 소급에는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이 있다고 하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 과세를 말하며 있는 것 같죠?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명칭도 있는 거겠죠?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 과세 원칙 금지 원칙에 반하나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데, 완결되지 않은 건 허용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급에 대한 거는 부진정과 진정이 있는데, 진정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 시행 전에,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법 시행 전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구매와 매도가 끝난 겁니다. 이미 끝. 이게 진정소급이고요. 네, 그리고 부진정소급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는 보유하고 있어요. 법 시행 전에 사긴 했어. 근데 아직 판매를 안 한 거예요. 원화로 바꾸질 않았어요. 이런 경우 부진정소급인데, 이 설명에 따르면은 허용된다고 돼 있어요. 네, 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암호화폐를 사두고 여러분들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세제도, 과세 관련된 게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이 시점에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라고 할까요? 이 막대바를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 전에 보유를 이미 했어요. 근데 판매는 아직 안 하고 현재 시점에 과세 관련돼서 암호화폐에 대한 게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에 따라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행된 이후에 암호화폐를 판매했으니까. 예,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거죠. 완결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은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스텔스 모드로 막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해야지? 막 언론에 밝히지도 않고 미리 계획도 얘기 안 하고 정부가 스텔스 모드로 막 회의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2020년 1월 9일날 갑자기 국세청이 공개를 해요. 자, 오늘부터 암호화폐 과세 대상입니다. 뭐 근거는 뭐 세법 관련돼서 뭘로 할 거고, 그리고 소득세로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해요.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는 못하겠죠.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 뒤통수 맞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막 그 절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곧 암호화폐가 과세가 시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겠죠. 소급 적용이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에 이런 거에 반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기본 재산권에 반한다고 하니까 아마 못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시행되기 전에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세금을 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본인 상황이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겨지면 당연히 판매를 할 거고, 아니다, 세금을 떼더라도 좀 더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겠죠. 네. 많이들 고민을 하시겠네요. 그 상황이 되면. 세계 중앙은행 설립된다고요? 세상에.